지난 한 주간의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일어난 소식을 전하는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입니다. 많은 사상자를 냈던 가자 전쟁, 72시간의 잠정적인 휴전이 선포된 이후 휴전 종료 1시간 전에 또다시 5일간의 임시 휴전이 연장됐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ISIS 공습 승인으로 포성이 이라크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지구촌은 지난 한 주간도 끊임없는 전장의 소식들이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방위군의 프로텍티브 엣지 작전이 중단됐습니다. 하마스가 72시간 인도적 휴전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그 시한이 바로 지난 8월 1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시 휴전이 만료 1시간 전에 또다시 5일간으로 연장하는 데 양측 간에 합의됐습니다. 양측 대표들은 이 기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정전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집트 정부는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중재안을 만들어 제안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휴전 직전 가자 지구의 지상군을 모두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미 지난 주말부터 지상군 일부를 철수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지금까지 프로텍티브 엣지 작전을 통해 이스라엘 기습 공격 및 납치용으로 만든 하마스의 땅굴 32개를 찾아내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노리고 건설한 땅굴 수가 수백 개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 가운데 출입구가 확인된 곳은 모두 파괴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에게는 또 다른 성과도 있습니다. 바로 가자 지구 가운데서도 민간인들을 이용한 인간 방패가 극성을 부렸던 셰자이아 지역을 수색하면서 하마스의 인간 방패 매뉴얼을 찾아 수거한 건데요. 이스라엘 방위군이 인터넷으로 공개한 하마스의 매뉴얼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들이 전술적인 공격을 펼칠 때 민간 시설과 민간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기에 무기 사용에 제한을 받는다. 그들은 이런 이유로 자신들의 화력을 최대한 사용하지 못한다. 민간인 주거지 파괴, 이것은 공격자에 대항하는 주민들을 증가시키고 도시의 수호자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하마스가 민간인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민간시설을 공격하는 등 전쟁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한 탓에 가자 지구에서의 사상자 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한 달 남짓 치러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교전은 가자 지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휴전을 계기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정전이 휴전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라크 수니파 반군이 주도하는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 최대 규모의 모술댐과 기독교 마을을 장악함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 공습을 승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정부가 대학살을 막아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언급하면서 미국은 대량 학살을 막기 위해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라크 내 전투는 없을 것이며 이라크의 지상군 투입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량 학살 행위를 방지할 행동을 할 수 있다면서 모술 인근 신자르산에 피난해 있는 4만 명의 크리스천과 야지디족에 대한 ISIS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표적 공습도 승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라크의 반정부군을 향한 공습을 승인하게 됐을까요? 점점 극심해지는 ISIS의 만행 때문인데요. 이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라크 북부와 서부, 시리아 일부를 아우르는 지역에 중세식 칼리프 통치국가 수립을 선언한 IS는 이슬람의 4대 율법 중의 하나인 샤리아의 적용을 주장하며 강력한 신권 통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IS 지도부는 타종교와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펼치는 한편 주민들의 생활까지도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점령 지역 내의 주민 모두에게 이슬람교를 믿을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등 외신에 따르면 IS는 영내 기독교인을 비롯한 비이슬람 교도들에게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거라는 최후 통첩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이 IS의 통치 방식에 반대했지만 목숨을 잃었고 이에 따라 IS가 지난 6월에 함락한 모술에서는 수백여 가구가 고향을 등졌습니다.
최근에는 이라크 최대 기독교 지역인 인구 5만의 카라코시까지 IS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피난길에 오른 기독교도 주민의 수만 10만 명에 이릅니다. 아울러 점령 지역의 종교 유적을 훼손하는 한편 기독교 교회의 문을 시멘트와 돌로 막아 운영을 중단케 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이슬람 문화이지만 시아파의 유적도 파괴했습니다. ISIS의 이런 행태를 심각한 인권 유린이라고 판단한 미국은 이라크의 반정부군을 향한 공습을 승인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ISIS는 어떤 단체일까요? ISIS는 급진 순위파 무장단체로 이라크 전쟁 초기인 2004년 창립돼 과거 이슬람 초기 칼리프 국가처럼 시리아와 이라크를 아우르는 범이슬람 국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ISIS는 자신들의 통치 지역이 시리아 북서부 알레포에서 이라크 동부 디알라주까지 이른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칼리프의 권한과 군대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에서는 다른 국가나 단체 등의 합법성이 무효화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현재 이라크 전쟁이 고조되면서 모술 및 바그다드주의 일부분을 점령하고 행정력 행사 및 비무슬림을 무차별 참수하는 끔찍한 만행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인도적 목적의 병력 100여 명을 추가로 이라크에 파병한 가운데 이라크 순위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을 파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 주간지 타임지는 미국의 소심한 이라크 3차전이라는 제목으로 미군의 IS 공습이 도움은 되겠지만 전세를 역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미 장교들의 발언을 인용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라크에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큰 실수라면서 이라크 북부에서 IS를 몰아내기 위해서 최대 15,000명가량의 지상군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걸프전에서 사담 후세인 세력에 맞서 쿠르드족을 보호하는 작전의 부사령관이었던 앤서니 지니는 어떤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면 꼭 지상작전을 펼치지 않더라도 지상 병력을 보내는 게 핵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타임은 최근 IS가 미국의 공습을 맞아 대응 작전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려 전했습니다. 군 관리들에 따르면 IS는 이전까지 훈련받은 군대처럼 행동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지역 주민과 섞이거나 따로 흩어지는 등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어서 공습 시 타깃 조정이 어려워졌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거듭 강조한 이라크에 더 이상 지상군 투입은 없다는 기조가 바뀔 조짐은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휴전 상태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중동은 전쟁의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중동과 전 세계의 안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